오늘 다이빙 물리학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PSA 강사 최성학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수업을 도와주실 유대종 보종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란을 삶을 때 계란이 터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 계란이 왜 터질까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엄마들은 물리학자가 아니시라 명확히 설명하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계란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삶기도 하고 또 실온에 두었다가 삶기도 합니다. 자,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계란 내부 위층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계란을 삶게 되면 공기층에 들어있던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계란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 다이빙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가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이빙 물리학 중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샤를의 법칙이 무엇인지, 또 이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다이빙 시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 변화된 온도에 따라 우리 몸엔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 그럼으로써 다이빙 시 왜 수온을 고려해야 하고 또 수온을 고려하지 않고 다이빙을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알게 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샤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이것이 다이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픈오토 교재 준비해 오셨죠? 자, 교재 8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샤를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강의 도중 질문 있으시면은 체크해 두셨다가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성원 학생, 샤를의 법칙 부분 보이시나요? 네, 큰 소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의 정비다. 네, 그렇습니다. 샤를의 법칙이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도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그럼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습니다. 자, 이 탁구공을 원 상태대로 복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됩니다. 자, 뜨거운 물에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담그게 되면 탁구공 내부에 있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커져서 다시 원 상태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앞으로 우리는 이제 다이빙 시 계속 이 탱크를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탱크를 한번 봅시다. 자, 이 탱크는 200바로 충전을 해서 만약 이 탱크를 뜨거운 태양 아래 장시간 놔두게 된다면 이 탱크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탱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탱크 안에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도 커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 탱크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탱크 내부의 파열 디스크 판이라는 부분들이 손상이 돼서 공기가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탱크는 항상 시원한 그늘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만약 우리가 추운 날씨에 얇은 수트를 입고 다이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춥고
체온을 뺏기게 되겠죠. 네. 인간의 체온은 공기 중보다 수중에서 무려 25배의 속도로 열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온에 맞는 적절한 수투를 입지 않게 되면 체내의 주요 혈관들이 수축을 함에 따라 더 많은 기체가 몸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자, 즉 정상적일 때보다 더 많은 질소가 몸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질소 마취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몸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네, 36.5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체의 온도가 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1도만 낮아져도 우리 신체는 저체온증 범위에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온에 따라 적절한 두께의 수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 체온 손실로 인한 저체온증과 또 이에 따른 질소 마취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샤를의 법칙이 주는 영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초봄에 저희는 어드밴스 회원들과 같이 거무도라는 섬으로 투어를 갔습니다. 자, 그곳에 가게 되면 삼부도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어진 섬으로서 수중은 이렇게 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 바다이기 때문에 시야는 늘 고정적으로도 좋은 편입니다. 자, 이곳에는 연산호등 그리고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돌점류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하강 라인을 설치하고 섬 주위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다시 상승 라인을 잡고 올라오는 이상 없는 다이빙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배 위로 올라오고 보니까 미리 올라와 있던 다른 팀원 중에 한 명이 매우 심하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날의 수온은 13도로 아주 차가운 수중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버는 5mm 웨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다이버는 낮은 수온에 대비하지 않아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으로 바뀌는 저체온증 현상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즉시 리조트로 돌아와 마른 담요로 몸을 녹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기로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다이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듯 낮은 수온에서는 웨스트가 아닌 세미 드라이 혹은 드라이 수트를 착용하는 것이 저체온증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프로블랙이라고 하는 마레스사에서 나온 드라이 수트입니다. 이 수트는 말 그대로 드라이 수트이기 때문에 웨스트처럼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수온에서 다이빙을 해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또 내피의 보온력으로 인해 추위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드라이 수트를 한 벌쯤 가지고 계신다면 사계절 수온의 변화폭이 아주 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추위에 시달리지 않고 완벽한 다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우태 학생, 겨울철 아이스 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해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웨스트로 추위에 좀 떨면서 다이빙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 그러면 이런 드라이 수트로 편안하게 다이빙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편안하게 다이빙 할 수 있는 드라이 수트가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겨울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드라이 수트를 사야 되겠죠. 네, 김우태 학생, 자,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자, 어떠세요? 이 드라이 수트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김우태 학생은 우리나라 겨울바다의 매력에 앞으로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드라이 수트를 구매함에 따라 앞으로 차가운 수온에서도 다이빙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쉽게도 이 수트를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중 학생, 왜 수트 스페셜티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시죠? 네,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드라이스투는 스페셜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교육이 있을까요? 자, 이것이 드라이스투 스페셜티 교재입니다. 자, 드라이스투는 1단계와 연결된 호스를 통해 수트 안에 공기를 넣음으로써 압착을 방지합니다. 자, 따라서 수트 내부에 갇힌 공기의 영향으로 인해 처음에는 중성부력을 맞추기가 힘들고, 또 수트 안의 공기가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되면 루그나무 자세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상승 시 계속적으로 공기를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급상승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인 이유로 드라이스투는 꼭 교육이 필요합니다. 권성훈 학생, 우리나라 겨울바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네. 자, 아까 우리 김은태 학생이 겨울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매하셨나요? 드라이스투죠. 네. 자, 권성훈 학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수트의 사용 방법, 그리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이 수트를 관리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배움에 따라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이빙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성훈 학생, 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커지죠?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유대중 학생, 자,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체내에 들어가는 질소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죠? 네, 많아집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쿠버 다이빙이 샤를의 법칙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샤를의 법칙이란 무엇이라 했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네, 그랬죠? 자, 그리고 만약 우리가 낮은 수온에서 대비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게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저체온증과 질소 마취.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저체온증과 질소 마취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수온에 맞는 적절한 수트를 착용해야 됩니다. 다들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에 대해 배움으로써 낮은 수온에서 다이빙을 하면 체온이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과 질소 마취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 샤를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샤를의 법칙에 의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되어 수온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다이빙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수트를 선택하고 배움으로써 더욱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다이빙 시 수온에 맞는 적절한 수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그렇죠. 수온에 맞는 적절한 수트를 착용한다는 것은 결국 샤를의 법칙에 따라 무엇과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요? 저체온증과 질소 마취.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두 수업을 잘 들으셨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자, 이상 PSA 강사 최성학이었습니다.